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은정입니다.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.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. 무료 문자 번호 013-3366-011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거나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. 3153-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와 함께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해주실 분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오늘도 3153-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예, 시청자님 어디 사세요? 아, 여기 전주예요. 전주요. 전주에도 네. 지금 눈이 올까요? 네,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. 예, 눈 많이 온다는 거는 또 날씨도 굉장히 춥다는 거니까요.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네. 예,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.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? 컴투스예요. 컴투스요. 네. 예, 컴투스를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나 사셨습니까? 3만 원에 30% 됩니다. 3만 원에 30%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. 네. 예, 한 두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? 11월 달에 매수한 것 같은데요. 아, 뭐 한 달이 좀 예. 넘었네요. 한 달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. 아, 예. 예, 계속 떨어지니까 손질할 기회도 없었어요. 손절할 기회를 못 잡으셨다고 네, 아니 말씀하셨고요. 조금 올랐을 때는 설마 조금 더 오르겠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. 예,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요. 네, 언제 좀 지금 현 시장에서는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. 너무 손해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.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 비중을 네. 좀 줄이는 게 맞겠다,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시청자분께서는 주식 비중이 얼마나 있으신가요? 얼마나 지금 컴투스는 30% 정도 됩니다. 예, 다른 종목도 또 있으세요? 네, 좀 많이 갖고 계시죠. 여러 가지로 좀 있습니다. 수익 보고 다 계신가요? 다 물려가지고 있어요. 예, 네. 걱정 많으시겠습니다. 컴투스 저희가 오늘은 봐드리고요. 다음번에 네. 다른 종목도 또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. 네. 네, 홍희지 팀장님. 네네. 컴투스. 자, 일단은 지금 컴투스뿐만 아니고요. NC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게임비 같은 게임주들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됐을 때가 이제 그 고점이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10월 지금 말 정도, 10월달 말 정도,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게임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은 가장 지금 큰 부분,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기기겠죠.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일단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.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 게임빌이라든지 NC소프트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일단 NC소프트랑은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관련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빌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져야만 컴투스도 그 안에서 같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을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근데 이제 게임빌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 뭐 매출 같은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만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컴투스가 게임빌보다는 약간 좀 뒤처진 상태에 좀 놓여 있다.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테마를 하나로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컴투스뿐만 아니고 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관련 테마를 묶이면서 일단 그 테마가 현재로서 좀 죽어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은 지금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가를 놓치신 게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손절을 좀 잘하시는 분,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손절 잘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.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라내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잘라내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제대로 좀 올라서시는 분들이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손절을 못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좀 미련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종목의 흐름을 좀 제대로 보실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지난번에 저점 라인이겠죠. 10월 달에 저점 구간 22,000원 라인이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지켜준다라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22,000원이 완성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. 32,000원까지의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게임 관련주는 지금 시세가 한 번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조정 시에
시에, 그러니까 조정 시에 지금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.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수 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졌었는데 매도 시에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동안 이제 매수했던 세력이 이제 그 종목 안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,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 시에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주가는 상승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매도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한번 터지는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과, 그러니까 이게 21선과의 121선과의 이격도 줄이기가 좀 더 나타난다라면,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죠. 그러니까 지금 22,000원,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2,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21선과 지금 121선과,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과 현재 주가가 좀 만난다라면 주가는 한 차례 좀 상승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. 그래서 지금 올해 말이 아니고요,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반등을 좀 모색을 해보자. 그 다음에 지금 본격적인 반등 시기는 거래량이 이전과 같이 좀 터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7,000원, 27,000원씩 일단은 매도하지 않으시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3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좀 잡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.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컴투스 갖고 계신 분이 손실폭이 너무 커서 좀 길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신 만큼 지금 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두 종목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. 신한지주,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신한지주가 44,000원에 매수가 됐고요.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,0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. 두 종목 모두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. 신한지주는 요즘 계속 떨어져서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. 하이닉스는 조만간 회복이 될지 답답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. 정태근 전문가 두 개 한꺼번에 좀 봐주십시오. 네,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조금 오늘 짧게 좀 봐드리겠습니다. 그 중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신한지주, 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재미없는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포트에 부담이 없다면 이 종목 같은 신한지주,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파는 게 맞고요. 그게 아니라 중장기면 가져가시라 말씀드려볼게요. 자, 일단 신한지주부터 먼저 말씀드려본다면 수급 먼저 보실 필요가 없고요.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대외 여건이 있죠. 유럽 사태가 마무리가 돼야 시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내년 한 2분기, 3분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장기 생각하시면은 내년 2분기, 3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 생각하시고 좀 감내를 하시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뭐 실적 당연히 안 좋습니다.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좀 부담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분기 때 실적만 줄이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쪽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지 그 여부가 조금 그 하이닉스가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두 종목 다 내년 2분기 정도가 돼야 좀 기대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 내드릴게요. 단기로 생각하시면 두 종목 다 팔아야 되는 종목이고요. 중장기 가져가시면은 내년 중반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볼게요. 코스맥스 상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. 코스맥스를 18,100원에 비중이 70%시라고요. 전략 좀 짜주십시오. 답답합니다. 012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. 자, 손실이 커지면 전략 짜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.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비중까지 크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짤 수 있는 전략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요, 일단은 화장품 지금 ODM 업체, ODM, OEM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엘리사건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. 근데 이제 화장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, 그 성장이 어느 순간에 뭐 순간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대응 전략은요, 지금 지지가 돼야 될 지지선 15,700원입니다. 15,7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,
같고요. 지금 70% 비중을 갖고 계신데 갖고 계신 비중의 한 70% 가량을 15,7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15,7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국면에서 일단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셔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지금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도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보여줬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버틸만 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,200원까지죠. 그래서 지금 17,000원 윗구간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뭐 본전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21선을 좀 터치를 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려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 이번에 3153-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또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예,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? 예. 금호석유입니다. 금호석유 얼마에 사셨어요? 예, 178,500원 10%입니다.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. 예, 예,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아, 예. 3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. 예. 이렇게 떨어지길래 너무 걱정이 됐어요. 3일 전에 매수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볼까요? 아니, 예. 이제 좀 전에도 사고 싶었는데 예.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사도 될란가 싶어서 샀거든요. 예, 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가 이제 예. 좀 사보면 괜찮지 예. 않을까 하고 매수를 했는데 예. 일단 3일 동안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정태근 전문가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요. 들어보시고 꼭 돈 버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자, 정태근 전문가님, 네. 매수 시기가 적당했습니까? 예, 제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나의 연배를 좀 보시니까 제 어머님하고 좀 연세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게 좀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없습니다. 그래서 비중 10%고 매수가 178,500원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에서 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중국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호남석유, 금호석유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게 금호석가 사장 그 박창고 회장이 어떤 검찰 수사 그 부분이 다시 무마가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 얘기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하지만 단계는 분명히 재미없을 거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지지율이 인하게 되면 합성수지 그 부분이 뭐 중국의 한 58% 수출 물량이 한 58% 되고요. 그리고 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도 전체 74%에서 한 32%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수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16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16만 원 있죠. 16만 원만 안 깨면은 16만 원 요 가격 때문에 안 깨지면은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. 가지고 계시고 요 종목도 지금 이제 연말에 끝났습니다. 연말에 끝났고요. 내년 생각하시면서 좀 인내를 가지면서 요 종목도 중지 안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입니다. 하지만 단기는 분명히 재미없습니다. 그 부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나이가 좀 지긋하시니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면 수익이 낼 수 있겠다라는 예. 의견이시고요. 예, 자 이번에 큐로컴 급하다 하신 분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. 봐드리겠습니다. 큐로컴을 2,400원에 20%를 갖고 계시고요. 187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8% 오르면서 무려 주가는 3,215원, 주당 1,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. 큐로컴이 이제 백신 개발한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했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홍진 팀장님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. 맞습니다. 큐로코미카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. 66% 정도 비중 갖고 있는 스마진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FDA 쪽에 에이즈 백신 지금 임상 승인에 대한 허가서를 좀 냈다라는 부분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은 지난 전고점이겠죠. 3,400원이 고점입니다. 아무래도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라인에 대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죠. 돌파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그 부분을 예상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.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재 국면에서 수급에 의해서만 좀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설 생각이 있으시다라면은 3,300원에서 3,400원 구간, 그러니까 오늘 고점 구간에서 일단 절반 비중 더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절반 10%의 비중은요. 일단은 지금 밑으로 깨지지만 않는다. 그러니까 2,900원 라인이겠죠. 2,900원 라인만.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는다라면 주가 자체는 윗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2,900원을 일단은 매도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.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시다라면은 3,300원에서 3,400원 구간 매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2,950원 그게 아니고 좀 더
좀 더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,9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하시는 관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문자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간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 좀 빠지니까 사도 될까?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. 삼성 SDI를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? 문의 주신 분이 계십니다. 3832님이신데요. 정태근 전문가 봐주십시오. 네, 이거 바로 차트 보면서 그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화면 좀 바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최근에 요 수급 당황 잘 보셔서 최근에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수하다가 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주춤하고 있죠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기고 있습니다. 기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좀 반등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기관 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. 그래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과 14만 원 그 조금 횡보세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솔직히 사시기에는 좀 너무 애매한 구간입니다. 그래서 차라리 12만 원 가격대 다시 오면 요 부분에서 사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14만 원 돌파하신 거 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기관 수급 보시고요. 기관 매수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, 그리고 가격대는 차라리 박스권 하단이 12만 원이란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 14만 원 돌파할 때 그냥 그때 사십시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때 매매하셔도 충분히 안 늦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바로 좀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예,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요? 저는 강원랜드를요. 예, 3950원에 한 4개월 정도 됐어요. 예.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3만 원대까지는 계속 한 3번, 4번을 놓치고 지금 밑으로 자꾸 빠지고 이제 이걸 내려는 그 선에서 자꾸 항상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그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으려나 하고 또 예. 그 배당 때문에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. 39,9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. 그 네. 이후로 주가는 좀 횡보 국면입니다. 비중이 얼마나 있으실까요? 한 80% 정도 돼요.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. 네. 예,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져서 걱정이 배당도 되십니다. 배당이지만은 그 당시에 매수할 때는 참 좋았어요.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수급도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편이시네요. 좋았어요. 네. 예,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? 되기는 오래됐는데 멍충해요. 예, 수익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? 못 봤어요. 금년에는 하나도 못 봤어요. 하나도 못 보셨어요? 네. 제가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강원랜드로 수익을 보고 연말을 마칠 수 있을지 좀 살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. 네. 계속해서 서울경제TV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 제 톱이에요. 예, 그리고요. 고맙습니다. 예, 교체를 하거나 되지 않으려나 예. 그것도 좀 봐주세요. 다른 종목으로 바꿔봐도 될지도 네. 함께 좀 여쭤봐 드릴게요.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홍희진 팀장님. 네네. 예. 자,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면 종목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배당도 많이 주고 일단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최근에 이제 강원도 가보시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, 뭐 지금 카지노뿐만 아니고 스키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급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맞다.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는 좀 체크하지 마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흐름만 조금 그 흐름에 좀 맡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, 자 주봉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일단은 고점이죠. 고점 라인이 31,000원입니다. 그러니까 세 차례나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했죠.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국면에 시장 상황으로 보나 지금 종목이 갖고 있는 수급 상황으로 보나 아직은 이렇게 지금 돌파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6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. 이거는 뭐냐?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이 되고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태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. 그다음에 목표가 자체는 오랫동안 좀 끌고 오셨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로 목표가를 좀 설정하지 않고 31,000원을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간 자체를 뭐 1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35,000원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, 그러니까 주봉상 61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현재 국면에서 굳이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자, 전화 한 통 또 받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예,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? 예, K맥인데요. K맥이요. 네, 예, 매수하신 단가를 좀 들어볼까요? 지금 매수해도 될지 시점인지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. 예, 지금.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군요. 네, K맥 보니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
그냥 여기 계속 추천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예. 주가가 예. 이제 단기간으로 횡보를 하니까 지금 시점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네. 예,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.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? 네. 예, 단타로 들어갈 때 수익을 좀 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네. 예,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. 네. 예, 정태근 전문가님, K맥은 뭘 하는 회사입니까? 네, 일단 뭐 그 두 가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평판 디스플레이 전공정 검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FA 장비를 좀 생산한 업체인데, 요 그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검사 장비 요즘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SFA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바이오 분석기기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업 내용보다는 좀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, 자,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뭐가 많았냐면 이렇게 양봉이 많았죠.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양봉이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이고 있면서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죠.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면 매도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오늘 돌려주는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나 부족해요. 그렇다면 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도 양봉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별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론은 저 같은 게 다른 종목으로 관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명쾌한 답변을 주셨고요.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. 문자로 들어왔는데요. 현대제철을 12만 6,781원에 11%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8466님이시고요. 현대제철 봐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합니다. 근데 예. 나중에 좀 추가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관망세를 좀 띄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,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현재 국면에서 워낙 강세 기조로 지금 들어간다라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지금 악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워낙 강세 기조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국면,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, 그러니까 급락 아니면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좀 대외 악재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죠. 이제 크게 말씀드린다면 현대기아차, 현대건설뿐만 아니고 조선업종까지도 현대제철 많이 좀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린다면 아무래도 전저점,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하겠죠.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은요, 61선과 지금 갭라인이겠죠. 97,000원 구간. 그러니까 이 구간이 좀 이탈하지 않아야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.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. 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. 잠시 후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습니다. 한은은 오늘 발표한 2012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.7%를 기록해 올해보다 0.1%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.9%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. 올해 성장률 역시 3.8%로 당초 전망치인 4.3%보다 0.5%포인트 낮췄습니다.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3%로 올해보다 대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4.0%를 유지했습니다.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금을 정기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%, 최고 4,500만 원까지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보증금이 연 5%를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추가 융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포함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.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발표한 자체 쇄신안이 퇴짜를 맞으면서 홍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.
홍 대표는 어제 재창당 준비위원회 구성과 개혁 공천 등을 골자로 한 당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쇄신파는 물론 친박과 친이 등 당내 모든 계파와 세력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.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당 쇄신안은 최고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쇄신안에 대해 최고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받은 뒤 발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호주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호주 대법원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.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 탭 10.1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애플과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. 예,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, 시장 상황 잠시 좀 봐드릴까요? 코스피가 지금은 1889선에서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고요. 코스닥은 오락가락합니다. 현재는 또 강보합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장인데요.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.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